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새로운 국내 독자 기술은 우주 분야의 민간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고 고흥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총 길이 47.2m 크기의 누리호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탱크와 엔진 등 극한의 기술력이 적용된 개발 사업에만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됐고 300여 개 국내 기업과 500여 명의 연구 기술진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의 핵심은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누리호의 발사체는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와 달리 100% 순수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누리호 1단과 2단에 적용된 75톤급 중대형 액체 엔진은 전 세계에서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누리호의 이번 발사 성공이 시작점이 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 14년 동안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을 통해 8개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발사체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 달 착륙선 발사 사업 등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이 디딤돌이 돼 전남 고흥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8천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 예정인 발사체 클러스터와 특화산단 조성 계획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전남 고흥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도약의 꿈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어제 누리호 2차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고흥에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현장은 박수와 함성으로 출렁였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자, 잡았습니다. 사무실 발사 이후 누리호가 빨간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뻗어나가자 발사대로부터 17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박수와 함성으로 출렁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합니다. 울컥함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너무 그냥 장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대견스럽고.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전해지는 발사 속보에 귀를 기울이다 성공적인 궤도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세계 7인가 그리 되잖아요. 뿌듯하죠, 국민으로서. 네, 또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일정이 2차례나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의 장면을 직관하려는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면서 이곳 우주전망대는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먼 길을 달려온 부모는 아이와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왔다가 못 보고 벌써 일주일 만에 400km씩
편도 400km, 지금 1600km. 어땠어요, 우리 아이들은 느낌이? 재밌고 신기했어. 발사 성공의 감격과 환호로 이제는 우주왕국이라는 벅찬 기대감으로 한반도 남쪽 땅끝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만세예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기초단체들과 잇따라 만남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고 앞으로 강진과 영광, 무안, 진도군수 당선인 만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경우 집권 여당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관계 설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e스포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게이머 임금 체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계약 금액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분야 사업자와 단체에게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의 임금, 계약 금액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이 시작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한시적인 고용 형태에 머물러 농어가의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의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여름 수확기를 맞아 전복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다시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시마 발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면 크기에 따라 잘라내는 작업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맡습니다. 지방정부 간 협약에 따라 5개월 한시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입니다. We work here for 5 months tourist visa, and after that, our boss, Mr. Kim, tell us that on November we're back again here.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 인원은 전남 1,130명 등 전국적으로 11,55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27명, 2021년 343명이 배정된 것과 비교하면 3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이 본격화되면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던 농어가는 경영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인력비를 하루에 15만 원씩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애들은 10만 원도 안 들어가죠. 예.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나 계절적 수요가 아닌 전복 가두리 양식 등 연중 생산하는 작업장에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또 5개월 단기 고용에 그쳐 숙련된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점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근무 기간이 5개월로 짧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한 2, 3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고용 허가를 받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가격리와 입국 제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을 요구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전남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진화에 쓰이는 질식 소화덮개, 배터리 집중 살수용 관창 등의 장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는 총 4만 8천여 대의 전기차가 등록됐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각각 133배, 53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과 전북, 경남 전체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남과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제곱미터당 144마리까지 보름달 물해파리가 확인돼 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지역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 제거에 나서는 한편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수소트램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단 농성역에서 챔피언스필드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구상인데요. 송정근 기자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시장 후보 시절 내걸었던 수소트램 설치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농성역을 시작해 광천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에 이르는 2km 안팎의 구간에 수소트램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이 경유하지 않지만 유동량이 많은 교통요충지의 보완 대책으로 수소트램을 언급한 겁니다. 그 친환경 수소를 통해서 수소트램을 운행해보자, 시범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졌던 거죠. 터미널을 거쳐서 챔피언스필드까지 약 짧은 구간을 시범 실시를 좀 해보겠다는 것이 수소트램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노면 트램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광주역과 송정역으로 가는 수소트램도 설치하겠다고 당초 약속했지만 국토부와 철도청 등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탱크를 2단계로 사용할 때 추진하겠다고 법과 밝혔고 제도가 시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농성역과 챔피언스필드 구간을 1단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 2단계 예산으로 1,3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그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차분히 세울 수도 있거든요. 먼저 뭐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좀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구간을 나누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인수위는 현재 수소트램의 경제성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 보고서 발표 때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북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수소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까지 계획하고 있는 강기정 당선인이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